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본 증시에 요즘 관심 부쩍 늘었죠. 니케이 225 4만 고지를 이번 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 일본 증시를 벤치마킹했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을 배우자 열풍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일본에 기자를 급파를 해서 도쿄 증권거래소 CEO를 우리 만나고 왔습니다. 언제 갔었죠?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3일절이 네. 낀 잘 네. 지내야죠 서로 간에. 그때 이제 우리 다녀와서 이제 증권거래소 대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배울 점들이라든지 앞으로 저 일본 증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를 막 잘 들어봤단 말이죠. 네. 일본 라면도 먹었습니까?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부장님 바빴다고 하고요. 지금 엔화 가치가 굉장히 약세이기 때문에 물가는 사실 서울보다 더 저렴한 걸로 이렇게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어찌됐든 지금 증시가 막 강세이니까 일본의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굉장히 긴 시간인 무려 30년 동안 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에게 경기 회복을 체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이들은 완전히 경기가 회복됐다는 거를 아직까지는 느끼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3월 1일에 도쿄 증권거래소를 다녀왔습니다. 이날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4만 고지를 돌파하느냐 여부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도쿄 증권거래소에 일본의 여러 언론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이 4만을 돌파하는 그 순간의 영상을 찍으려고 다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이 깊었던 게 남습니다. 또 이날 도쿄 증권거래소의 CEO인 이와나가 모리유키 씨와 약 1시간 반 정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상당히 좀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리유키 씨의 인터뷰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元気のない日本はもう終わりなんだと、これからはもう新しい元気が出てくる日本が始まるんだということを気持ちを入れ替えるきっかけに捉え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 네, 잃어버린 30년은 끝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모습 인상적이네요. 여러분들 일본 증시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목도 살 수 있고 뭐 ETF를 통해서 이제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 수장 뭐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까? 네, 먼저 제가 최근에 주가 강세의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배적인 분석대로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좀 일본 기업들이 누리고 있고 엔저에 따른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요. 증시 강세 제1 원인 뭐니 해도 좀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바로 그 근본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일본 상장사들의 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요. 또 23회계연도 실적이 오는 5월부터 좀 발표가 될 텐데 역시나 호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일본 기업들이 지금처럼 실적이 좋아지기 이전부터 또 매우 어려운 시기부터 설비 투자를 지속해 오면서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결과 작년도 설비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예견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고요. 수치를 역시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7조 엔가량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60조 원이 넘는 돈이고요. 또 일본 정부가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를 재고하라고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년간 자사주를 4조에 넣치나 순매수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리유키 씨는 일본 증시가 과거에 비해서 질적으로 또 수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니케이 225가 지수상 버블 경제 1989년대와 좀 비교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를 좀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1989년 당시에 일본 증시의 상장사가 1,007개였었는데 현재 3,900개사로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당시 시가총액이 590조 엔이었는데 현재 950조 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편입된 종목 225개를 가지고 산치라는 지수는 당시 고점과 유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본 증시는 그 내용과 질적으로 과거와 달라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적으로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그 밑바탕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있다라고 이제 CEO가 지금 도쿄 증권거래소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아베 신조가 2012년에 이제 세계의 화살을 쐈단 말이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저 유도를 하고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성장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실적을 높여주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저에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일본 정부가 증시를 뭐 밸류 프로그램이든 어떤 거든 증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이는데 그 기저에는 증시를 살려야 기업들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갈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그야말로 절박함이 깔려 있다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모리유키 씨는 이를 두고 에쿼티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과거 일본 경제가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은행으로 모이게 유도를 하고 이 은행들이 기업에게 이제 자금이 유입되게 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뱅크 거버넌스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시장이 그 기능을 하는 에쿼티 거버넌스 시대로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어쿼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상당히 주식 시장에 대한 거는 기대가 매우 크고 또 절박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리유키 씨의 멘트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でも当時は経済全体が大きく成長していたのであんまりリスクを取らなくてもみんなが発展できたんですね。で今は低成長時代ですから銀行がその会社を管理するようなやり方いわゆるバンクガバナンスのやり方では時代に合っていない。今の低成長の時代であれば株主や投資家の形でその会社を監視をしてその会社の成長を促すというエクイティガバナンスの時代だと。 네, 모리유키 씨가 지금 에쿼티 거버넌스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먼저 에쿼티 거버넌스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이 아닌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감시를 받으며 이들이 제시를 하는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주주를 의식한 경영 활동을 해야 하고요. 주주와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상도 주고 벌도 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겠고요. 반대로 주가가 내리는 것은 주주들이 부여하는 페널티가 됩니다.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 정부와 증권거래소가 이제 취해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핵심에 주주 중심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가 단기간에 뛰면 지수가 단기간에 오르면 나오는 게 버블론입니다. 거품론인데 특히 일본에서는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반도체 위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버블론도 조금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 얘기도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도쿄 일렉트론의 경우 이제 버블론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예시로 손꼽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8배였는데요. 최근 약 2개월가량 53배까지 올랐다는 점이 버블론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이나 종목이 실적 면에서나 아니면 주가 수익률 면에서 시장을 강하게 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버블론이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 수급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일본 취재에서 현지 자산운용사 대표를 만나서 향후 일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X라는 미국의 이제 ETF 전문 운용사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X가 일본의 다이와 증권이랑 다이와 자산운용이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글로벌 X 재팬이라는 일본 내 유일한 ETF 전문 운용사를 5년 전에 설립을 했었는데요. 이곳은 바로 최근 일본의 증시 강세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봉석 공동대표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굉장히 수출 대형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기업들도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개인이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유주환 기자도 이제 PER 얘기를 했습니다만 PER은 이제 실적이 올라주면 이익이 들면 PER은 또 다시 이제 떨어지겠죠. 방금 장봉석 공동대표 얘기, 일본에는 아직 기관하고 개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인 위주의 시장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수급 면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앞으로 이제 더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을 좀 만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냐라는 점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니사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우리나라는 했습니다. ISA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네요. 특히 최근 니사라는 이 금융상품의 비과소 한도와 기간을 일본 정부가 대폭 늘렸는데 이에 따라서 투자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답변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니사라고 하면은 개인 저축 계좌로 국내외 주식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20%의 세율의 세금을 비과세하는 그런 금융 상품입니다. 비과세 기간을 올해부터 무기한으로 늘렸고요. 연간 납입 한도와 총 투자 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이제 신니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다 보니까 온라인 증권사 중에 라쿠텐 증권이라고 있는데 이 증권사의 콜센터가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그런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주식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최근 일본 기업들이 배당도 크게 늘리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주식을 사는 경우가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처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곧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것과 아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주체들이 다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주식시장의 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